저는 지난 10년간 원수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3년차 보험 대리점을 운영 중인 김지호입니다. 근무하며 제 입으로 잘했다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매 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느낀 점 그리고 깨우친 부분들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앞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실 많은 설계사님들이 궁금해하실 보상, 영업, 멘탈, 마인드셋 그리고 GA 이직과 창업에 관련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공하는 설계사님의 특징과 반대로 망하는 설계사님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원수사의 경우 한 지점에 40-50명 정도 활동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 10년간 지점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약 3,000명 정도의 설계사님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어볼 수 있었습니다. 상위 1%의 설계사분들은 지점장 단장도 관리하지만 본부장, 더 나아가 부사장, 사장도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다 하죠. 그리고 한 10% 정도의 설계사님들은 본부장부터 지점장이 관리하는 그런 설계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분들에 대한 소위 성공한 설계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험회사는 소득이 인격, 실적이 품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득도 높고 존경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초임 지점장 시절 아주 재밌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옷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법한 오래된 옷에 머리도 늘 젖어 계시고 가방은 비닐봉지를 가방으로 들고 다니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 자리에서 근무를 안 하시고 항상 공용 PC, 그러니까 다 같이 스캔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리를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니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비싸서 못 고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고 현금도 많다는 이야기를 다른 설계사님을 통해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갖춰진 옷에 갖춰진 외모, 그리고 어디 가시기 전에는 항상 립스틱을 바르던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 하면 생각나는 건 비만 왔다 하면 항상 나가시더라고요. 하루는 왜 비 올 때마다 나가느냐 라고 여쭤보니 고객님들이 비 오는 날 찾아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안 될 계약도 비 오는 날에는 잘 된다 하시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분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제가 초임 지점장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배우고 정말 존경하는 설계사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설계사에서 설계사님으로 시작하셔서 영업팀장, 지점장, 단장까지 올라가신 정말 전설적인 분이신데요. 하루는 저에게 지점장님, 내가 영업 잘하게 해줄까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네,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나랑 하루 같이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세 곳 방문하는 걸 제가 따라갔었는데 예의 바르게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그 과정에서 정말 사람을 빠져들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게 PT구나 할 정도로 정말 그분에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당시 초보였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과 근무했고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크게 4가지 정도인데요. 제가 13년 영업관리를 하며 몸으로 습득한 부분이니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비전 및 급여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분들은 무엇보다 비전이 명확했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곳에서 근무하는지가 명확했어요. 남편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득이 떨어지신다거나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거나 자녀 교육을 아주 잘해야 한다거나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잘 하시더라고요. 영업관리 해보신 분들은 분명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둘째, 끈기입니다. 보험 영업은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중요했고요. 그 끈기도 꼭 받아야 한다는 신계약에 대한 끈기뿐만 아니라 못 받는 계약에 대해서 분해하시고 억울해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 속에서 분명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한다는 사명감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은 보상이 잘 나가야 본인 영업이 탄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분들은 이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셋째, 보상에 대한 사명감입니다. 여기서 아마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신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치는 분은 오래 못 가거나 소득이 정체될 거라고 확신하고 받은 계약은 반드시 보상으로 연결한다는 마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보상받은
분들이 소개를 해줄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보상을 잘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보통 성공으로 쉽게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십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은 한편의 쇼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보험 설계를 고객의 마음에 잘 전달하는 거죠. 그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도록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상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례 중심의 보상 설명. 예를 들면 도마가 떨어져서 실금이 가는 경우에도 골절 진단비는 나갑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수백 수천 보상 사례를 이야기만 해줘도 계약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상과 영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왜 성공하는지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망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일단 남 탓을 잘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받을까 고민하지 않고 왜 못 받았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사실 찾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받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둘째, 이분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매월 설계사 시험장에 가보면 우리나라 설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며 놀랍니다. 그런데 1년 정착률이 30%도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제 경험으로 정말 3년만 딱 버티면 그 뒤로는 거의 안 그만두시는데 대부분 1년에서 3년 사이에 많이들 그만두세요. 그만큼 보험 영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죠. 셋째, 실적을 하기 위한 활동만 합니다. 사실 계약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체결하는 건데 화법, 공부, 프로세스가 다 앞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면 롱런하기 어렵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설계사님들 중에 지금 이런 계약을 위한 활동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인 프로세스를 반드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입니다. 작은 고객의 불만은 반드시 큰 민원으로 돌아옵니다. 그 민원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뉴스에 판매왕 수백억 원 금전사고 소식 들어보셨죠? 다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들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작은 고객의 불만을 잘 케어해 주시는 것부터 여러분 영업이 출발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리자가 민원을 어떻게 케어해 주는지 보시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본인 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설계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가치 있는 직업입니다. 계약 대비 수당도 엄청 높고 그 계약을 바탕으로 고객은 아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고정비용이나 건물 임차와 같은 투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 비전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조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저 또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보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서 보상 또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설계사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학개론이었습니다.